테슬라 소식입니다. 저가 100만 대 양산 2027년으로 늦어진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모델을 대량 생산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월가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을 탐방한 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애널리스트 크리스 맥널리가 이끄는 팀은 이날 보고서에서 모델 2로 불리는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오는 2026년 50만 대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테슬라는 점점 2027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썼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24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차세대 저가 차량 개발에서 매우 진척된 상태라며 이 차를 텍사스 공장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이 차를 연간 100만 대 이상 양산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또 이 차세대 모델의 자재 명세서 금액이 28,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낮아질 것이며 주행거리는 약 250마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들은 테슬라의 2026년 전체 차량 인도량이 약 27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6년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기존 컨센서스를 18에서 20% 밑돈다는 뜻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애널리스트 맥널리가 테슬라 주식의 보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이후 매수 등급을 매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EU 철퇴의 아이폰 외부 앱 설치 첫 허용. 애플이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아이폰 앱스토어를 개방한다. 2008년 앱스토어 출시 후 16년간 공고했던 아이폰 앱 생태계 공급망 독점이 깨진 것이다. 외부 앱 설치가 가능한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앱 장터 간 경쟁으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으로 해킹 위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애플은 블로그를 통해 올해 늦은 봄부터 EU 내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앱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애플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 보호에 도움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한 개발자 앱만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애플은 외부 앱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앱스토어 외 타 앱 장터도 허용했다. 구글 플레이 외 삼성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이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는 이유가 DMA를 통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DMA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은 DMA 시행 직후 인앱 결제 소송전을 벌여온 에픽게임즈의 아이폰용 앱스토어 설치를 막았었으나 EU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아이폰에서도 앱스토어 외 타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와 앱 개발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적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그간 앱스토어 결제 대금 30%의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DMA가 적용되며 애플은 EU 내 수수료를 17%로 내렸으나 후발주자인 경쟁앱 장터들이 더욱 저렴한 수수료와 할인 혜택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일이기도 하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매출이 높고 개별 소비자 당 결제액이 높은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앱 장터 이주가 활발하다며 iOS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앱 설치 수단이 다양해지며 보안 위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그간 아이폰은 외부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고 앱스토어에서 검증한 앱만 제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SMS 등을 통한 스미싱 앱 설치 등은 개방적 생태계를 구축해온 안드로이드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윈도우 취약점 6개월간 방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라자루스 등에 의한 윈도우 해킹을 받기까지 보안을 무척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윈도우의 심각한 취약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패치되지 않은 채로 방치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안 매체 사이버레디와 IT 프로 포탈 등에 의하면 MS는 윈도우즈 앱낙하의 경우 공격자가 몇 달 동안
관리자 커널 경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문제는 해당 결함이 활발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 보안 전문기관 아바스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QV-2024-21338 취약점의 세부 정보와 함께 이를 악용한 라자루스 그룹의 활동 수법과 경로가 적나라하게 알려져 있다. 특히 MS는 이 결함을 6개월 동안 패치하지 않은 상태로 둠으로써 라자루스 그룹이 대상 시스템에 FUD 모듈이란 악성 코드를 주입할 수 있게 했다. 즉, 악성 코드를 여유 있게 심어둘 만큼 은밀하고 효과적인 개념 증명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셈이란 지적이다. 특히 아바스트에 따르면 또 취약점 QV-2024-21338은 국가 취약점 DB 기준으로 CVSS 7.8에 달할 만큼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루스가 이를 악용한 루트킥 공격을 실행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윈도우즈 커널 권한 상승을 허용한 채 내버려둔 것을 밝혀졌다. 지난 2월에 발표된 보안 업데이트에서 MS 스스로도 결함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취약점을 성공적으로 악용할 경우 공격자가 시스템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뒤늦게 경고하기도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에선 로봇이 물건 옮겨.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 건 수년 전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사람을 대신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유해 물질을 옮긴다. 식당에선 튀김 로봇이 만든 치킨을 식판 로봇이 손님에게 전달한다. 로봇의 형태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그 끝판왕은 사람을 꼭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 로봇은 단순히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걸 넘어 마치 사람처럼 손과 발을 활용해 다양한 일을 척척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100년 전 나온 자동차가 삶의 방식을 바꾼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세상을 바꿀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앞선 곳은 테슬라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는 기존 모델보다 무게가 약 10kg 줄고 보행 속도는 30% 빨라졌다. 가격도 $20,000가 채 되지 않는다. 테슬라는 이 로봇을 3년 내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운반하는 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로봇 기업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은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입됐다. 카메라와 센서를 갖춘 머리와 두 팔이 달린 디짓은 구석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제 위치로 옮기는 일을 한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 운영비를 끌어내릴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현대자동차 그룹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1년 전 집게 손가락 수준에서 현재는 2개의 관절을 갖춘 손가락 3개를 움직이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이 로봇 역시 산업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점 찍은 로봇 기업 피규어 AI가 1년 전 공개한 피규어 AI도 사람과 비슷한 크기다. 피규어 AI는 두 다리 보행이 가능해 쌓여있는 상자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BMW는 이 로봇을 곧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비싼 데다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 탓에 주로 연구용으로만 쓰였다며 최근 기술 수준이 급격히 고도화한 만큼 조만간 산업 현장에 앞다퉈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마케츠&마케츠는 올해 $18억 정도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8년에는 $138억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